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토마스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수요일 시작하도록 할까요? 수요일.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이룬 게 없어가지고 좀 우울할 때가 있어. 나는 지금까지 뭐 했었는가? 응? 뭐 한 게 없다. 이룬 게 없다. 그래가지고 돌아보니까 상당히 좀 우울해 하더라.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에게 용기를 좀 주고 싶네요. 이런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그 나무 기둥 속에 그 나이테가 있어요. 나이테. 그건 1년에 한 개씩 늘어나잖아요. 나이테가. 그 나이테 사이의 간격은 그 나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를 여러분 보여주죠. 이 나이테 사이가 멀면은 한 해 동안 많이 자란 거고, 나이테 사이가 가까우면은 한 해 동안 조금 자란 겁니다. 올해 여러분의 나이테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고, 아쉬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나이테 사이가 언제나 똑같이 넓기만 한 나무는 없습니다. 모든 나무는 나이테가 좁은 해와 넓은 해를 반복하면서 자기만의 무늬를 만들어 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잘 되는 해만 있지는 않겠죠. 기대보다 잘 되는 해도 있고 기대만큼 잘 안 되는 해도 있어요. 혹여나 올 한 해 동안 그 헤매거나 넘어졌더라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애썼고 수고했고 고생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쉬운 한 해를 보냈더라도 이제 훌훌 막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다 보면은 여러분이 아쉬워했던 그 순간도 오직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멋진 무늬로 변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하여튼 여러분 너무 뭐 우울해하거나 자기 자신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다양한 소식들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그 주주들이 그 30% 정도가 손실이더라. 삼성의 주요 경영진의 평균 보수가 지난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일부 임원이 물러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데다가 현직의 그 임원의 그 보수도 크게 줄어들지 않은 영향입니다. 삼성의 주가가 지난해 5만 원대로 추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주들이 30% 손실을 본 것과 대비되는 풍경입니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등기이사 1인당 평균 보수액이 57억 3,400만 원입니다. 말이도 준다. 진짜 뭐 한 것도 없는데. 23년에 44억 200만 원보다 30.3% 뛰었습니다. 주가는 계속 꼬라박고 있는데 어떻게 등기임원들 보수액은 30%나 오른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러니 참 주가가 개판되는 거죠. 주로 경기현 전 사장과 이정배 전 사장의 퇴직금이 평균 보수액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는데 지난해 물러난 이들 임원은 각각 52억 7,200만 원, 41억 1,4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답니다. 현직 임원의 연봉도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 같네요.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지난해 한종희 부회장 보니까 보수가 52억 4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24.1% 적고 노태문 사장 보수는 17.7% 떨어진 50억 9,800만 원. 또 많이 받네. 박학규 사장 11.8% 줄어든 33억 4,600만 원입니다. 다만 공시된 보수는 주식 형태로 지급되는 초과 이익 성과급이 제외된 숫자라고 삼성은 설명했는데 사장과 부회장의 경우 초과 이익 성과급의 80에서 100%가 주식으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은 실제 보수 감소폭은 미미할 거다.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삼성전자 주주들이 같은 기간 30%에 이르는 손실을 본 것과는 대비되는 거예요. 지난해 삼성전자 보통주의 연간 총 주주 수익률은 마이너스 30.4%였습니다. 지난해 초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원치 들고 있었던 주주는 1년간
30만 4천 원의 손실을 봤을 거라는 의미고, 8만 원을 넘보던 주가가 5만 원대로 추락하고 배당금도 제자리 걸음을 한 영향이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이례적으로 자사주 10조 원어치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5만 전자에서 벗어나는 데는 실패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임원하고 주주의 이해관계가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삼성전자도 올해 이런 지적을 고려해서 임원 성과급 제도를 개편한 바 있고, 임원 성과급의 50% 이상을 약정 1년 뒤 자사주로 지급을 하되, 지급 시점 주가가 약정 당시보다 떨어진 경우에는 하락률만큼 주식 수량을 차감하는 방식이네요. 다만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저평가의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1 안팎을 만들고 있더라. 1 안팎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급 주식 수량이 크게 삭감될 가능성이 낮다는 그런 분석도 있다고 하네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TCL 등 중국의 가전업체들의 국내 제품 뺏기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독일 시장에서 TCL을 상대로 제기한 TV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를 했네요. 이에 따라서 TCL은 독일을 포함해서 다른 유럽 지역에서 해당 제품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11월 TCL 독일 법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소송 독일 디셀도르프 법원에 제기를 했네요. 그리고 지난달 말 인용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이 제기된 상표권은 TCL의 라이프스타일 TV NXT 프레임이라고 하네요. 지난해 9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0에서 처음 공개됐고, 당시 TCL의 NXT 프레임은 삼성의 더 프레임과 유사성이 논란이 이제 불거진 바가 있죠. 지난 2017년 출시한 삼성의 더 프레임은 전원이 꺼져 있을 때도 뭐 그림과 사진 등의 예술 작품을 보여주는 아트 모드와 액자 형식의 베젤과 슬림핏 벽걸이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NXT 프레임이 역시 이와 유사한 컨셉의 제품인데, 더 프레임의 디자인하고 제품 컨셉을 무단 차용했다. 그런 업계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올해 1월 말에 구도 심리를 거쳐요. 구도 심리를 거쳐서 내린 판결에서 이 더 프레임과 NXT 프레임 사이에 혼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번 소송을 담당한 독일 법무법인은 사회관계망 SNS에서 TCL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유럽연합에서 TV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NXT 프레임 상표를 사용한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TCL은 현재 독일과 프랑스 등의 판매 홈페이지에서 NXT 프레임 대신 A300W로 제품명을 교체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랑 반도체 사업의 부진으로 삼성전자가 지난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R&D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삼성이 공시한 24년 사업보고서에 보면 지난해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총액은 34조 9,981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1.6%로 전년보다도 0.7% 상승했고, 지난해에 이어서 두 자릿수 기록했네요. 시설 투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의 첨단 공정, 증설, 이 전환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53조 6,461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보니까 5,322억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2년 53조 1,153억 원 못 돌았어요. 메모리 차세대 기술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수요 대비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서 추진을 했고, 시스템 반도체는 선단 노드의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진행 중이라고 하죠. 작년 말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임직원은 전년 동기 대비 4,676명 증가한 12만 9,48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주요 그룹 중 유일한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비롯해서 꾸준한 채용을 이어온 결과로 풀이되네요. 특히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의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 같네요. DS 임직원 수는 2023년 말 대비 4,450명 증가했고, 이 모바일 TV 생활가전 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DX 임원 수가 226명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기 임원을 제외한 지난해 임직원 평균 급여는 1억 3천만 원 정도, 전년 대비 8.3% 증가를 했고,
23년에는 반도체 불황으로 DS본이 적자를 내면서 연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메모리 사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DS본의 사업부 대부분이 연봉의 14%를 초과 이익 성과급 OPI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6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8% 감소했고 지난해부터 임원 연말 성과급의 50% 이상을 최소 1년 뒤에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현금 지급분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